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집값 하락 속도는 아주 빠르며 대선 이후 집값 폭락이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각종 지표와 부동산 전망 모두 집값 하락을 강력하게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무주택자에게 기회가 아주 빨리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대선 이후 지자체 선거와 여름 혹은 정부 교체가 되면 집값이 또다시 폭등할 것으로 판단하는데 그 가능성은 아주 약해지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수도권과 지방, 부동산 중에서 장기적으로 위험한 곳은 어디일까요? 알아보겠습니다. 유료 상담은 당장 필요합니다. 010-3999-8808 전화 주십시오. 자, 무주택자 조금만 참아라. 대선 이후 대재앙 온다. 이미 시작됐습니다. 지금 하락 속도가 아주 가파르고요. 실질적으로 거래하려면 신고가 대비 10%는 어림없고 거의 20%까지 이 짧은 기간인데 한 달도 안 됐잖아요. 짧은 기간에 이미 그렇게 빠진 상황이에요. 투자 목적 집값, 대재앙 4가지 핵심 요소, 이거에 특히 주목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런 상황이 펼쳐졌을 때 특히 2030 우리 젊은이들이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바로 그런 것들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거주경, 투자 아주 욕구가 강한 이런 것들이 떨어진다는 게 아주 문제입니다. 소형 신축 아파트가 떨어졌다. 2030 영끌족의 눈물. 자, 투자 목적 집값이 하락하고 있다. 볼까요? 소형 아파트 하락. 거의 영끌하고 갭 투자라고 보시면 돼요. 억지로 이제 대출을 많이 끌어당겼거나 아니면 전세를 무리하게 끼고 잡았거나. 자, 소형 40제곱미터 이하 무려 제일 많이 빠졌어요. 마이너스 0.12. 지금 서울이 0.02 빠졌는데 마이너스 0.12. 그리고 85m 이하도 마이너스 0.05. 즉 중대형은 별로 안 빠졌는데 소형이 지금 난리가 났다는 상황이죠. 소형이 서울 평균 마이너스 0.02보다 하락폭이 아주 커요. 소형이 떨어진다는 것은 이제 대세 하락으로 갔다는 겁니다. 신축 아파트, 여러분들 신축 아파트 인기 많잖아요. 그런데 얘들이 더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바꿔 말하면 지금 소형하고 신축 아파트가 2021년 뒤늦게 많이 뛰었거든요. 볼까요? 서울 5년 이하 무려 마이너스 0.06%나 떨어졌고요. 15년 초과한 것은 오히려 플러스예요. 신축이 서울 평균인 마이너스 0.02보다 더 하락폭이 큽니다. 즉 투자 목적으로 산 이게 지금 무너지고 있다. 세 번째, 강남이 붕괴되고 있다는 거예요. 역시 영끌하고 갭투자 다 공이. 강남은 마이너스 0.01 하락 전환됐어요. 그런데 비강남이 마이너스 0.03, 강남이 서울보다는 하락폭이 아직은 작은 것으로 보일지 몰라도 얼마 전에 서울 전체가 마이너스였을 때도 강남은 아주 높게 거래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 하락 속도가 아주 빨라지면서 아마 이번 주 정도는 강남이 서울을 역전시킬 것 같아요. 이 하락폭이. 강남이 빠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분양. 자, 분양이 바로 금매를 볼 수 있는 바로미터죠. 자, 통장 가입수 줄어들고 있고요. 청약 경쟁률 약해지고 있고 계약률 저조하고요. 미분양은 갈수록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청약이 부진되면 집값이 하락하고요. 그러면 미분양 증가하면서 또 집값 폭락, 이게 반복되는 바로 악순환의 고리를 지금 형성 중입니다. 결론적으로 소형, 신축, 강남, 분양 이게 지금 다 안 좋게 흘러가고 있다. 2022년 분야별 부동산 전망 지금 갈수록 폭락을 한다. 이거 새롭게 업데이트한 자료인데 전문가는 64%가 상승. 이제 KB에서 그러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중개사는 63%가 하락. 서로 다른 전망을 하고 있네요. 올해 집값이 어디로 갈까요? 자, 먼저 AI부터. AI는 거의 다 하락 쪽으로 지금 바닥을 잡았어요. 인공지능이 제가 보기에는 제일 정확할 것 같아요. 적중률 74%에 무려 18년 데이터 집어넣고 서울 3년간 앞으로 하락할 것이다. 3년이라는 것도 딱 집어내요. 기타 지역도 하락이고요. AI가 상승한 곳을 올해 2022년 상승한 곳을 예측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들, 일반 국민들 전체적으로 하락으로 전망해요. 상승 39, 하락 43, 하락이 더 크죠. 보합 18. 그런데 재밌는 것은 하락 전망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50%를 훨씬 넘겼죠. 자, 이제 중개소는 현장 스케치를 하는 분들이라서 워낙 이분들은
현장의 분위기를 잘 알아요. 주로 이론적인 전문가들보다 오히려 중개소 이분들의 말씀이 더 정확할 수가 있습니다. KB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상승 37%, 하락이 무려 63%, 보합 18%. 결론적으로 중개인들은 이제 앞으로 집값이 뛰기 어려울 것 같다. 하락이 압도적입니다. 현장 분위기를 정확하게 캐치하고 있죠. 전문가들은 보합, 왜냐하면 자 KDI에서는 하락이 우세하고요. KB조사는 상승이 우세하기 때문에 그래요. KDI 상승 30, 하락 52, 보합 18. 하락이 압도적으로 상승보다 높아요. 전문가들도. 그런데 최근에 조사한 KB 자료는 상승이 64, 하락이 36, 역전됐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보합 정도 된다. 기관은 상승을 전망합니다. 건사년, 국토연구원, 주사년, 자 우리은행, 우리금융이죠. 정부 이렇게 전망을 했을 때 전반적으로 올라간 것으로 하고 있는데 이 상승폭을 줄이고 있어요. 지금 변경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정부는 하락입니다. 대신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하락이 더 많고 상승은 기관밖에 없다. 자 이제 대선 이후에 반등보다 지속적 대폭락 유력, 이 그림은 많이 보셨죠. 여름만 되면 이렇게 뛰었어요. 이게 0이면 이렇게 많이 뛰었죠. 지금 대출금리 때 이렇게까지 많이 폭등했다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로 전환돼서 지금 제가 여기서부터 얘기 계속 했는데 떨어진다고 얘기했잖아요. 결국 마이너스로 왔어요. 자, 이 노란색 테두리를 보세요. 지금 이 선입니다. 대선 정도 두면 이제 한 이 정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지금 마이너스로 전환되면서 여기에서 어떻게 갈 것이냐. 자, A, B, C, D 중에서 누가 제일 굵어요, 선이? A, B, C, D. 그렇죠. B가 제일 굵죠. 반등 가능성보다 쭉 빠져가지고 2025년이나 돼서 반등해갖고 이때부터 올라가는 걸로 거의 3, 4년은 빠질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AI도 3년 정도 빠질 것으로 예측을 하죠. 자, 그런데 A 코스는 1분짜기예요. 이건 너무 빠진 것으로 예상해서 조금 현실성이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C도 가능성은 있어요. 좀 더 빠지다가 대선 이후에 반등을 했다가 여름에 왜? 지자체 선거가 있고 새 정부 뭐 이런 어떤 플러스 요인이 있어서 이때까지는 뛰다가 2023년 가을부터 떨어져서 본격적 폭락. D, 아예 폭등론자들이죠. 계속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그리고 누가 그래요. 야당이 정권 잡으면 집값이 올라간다. 그건 아주 단순한 생각이에요. 과거에 보세요. 야당이 집값 훨씬 더 잘 잡았어요. 잘 잡았잖아요. 여당만 되면 집값이 폭등했는데 여야를 떠나서요. 여야를 떠나서 저는 이재명 후보가 되든 아니면 윤석열 후보가 되든 안철수 후보가 되든 누가 되든 간에 집값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 B코스로 갈 가능성이 커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B코스 2에서 5년 사이클 하락, 과거 반복된 하락으로 집값이 거품이 커가지고 가장 높은 이제 확률입니다. 이게 너무 많이 이렇게 뛰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대세 하락으로 이렇게 간다.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할 곳과 장기적으로 위험한 곳. 이제 단기적으로만 본다면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누가 위험하냐? 단기적으로는 이게 단기라는 말은 폭락장만 따지면 비싼 게 위험해요. 제일 비싼 게 어디에 몰려 있어요? 강남, 서울에 몰려 있죠. 걔들이 제일 많이 떨어져요. 물론 거기만 떨어지겠습니까? 똑같은 가격에 만약에 서울, 경기, 인천, 뭐 지방 똑같은 가격이 있다. 볼 것 없이 지방이 제일 많이 빠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인천이나 경기도 그리고 서울이 제일 좀 덜 빠지는데 그건 똑같은 가격일 때고 집값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강남이 제일 많이 빠진다 이거예요. 지방의 비싼 아파트들은 특히 조심하세요. 자, 그건 그렇고 여기 보세요. 이게 경기도입니다. 여기는 인천이에요. 초록색. 자, 이건 서울입니다. 그런데 제가 원을 쳐놓은 이유가 있어요. 이 지역은 장기적으로 좋아요. 뭐 단기적으로 폭락할지 몰라도 집값이 비싸니까 서울을 포함한 서울 변두리, 특히 이 강남 성향이 강한 남쪽, 광명, 안양, 과천, 군포, 의왕, 수원, 성남, 하남, 용인 뭐 이 일대에 해당되죠. 구리. 맞죠? 여기는 결국 또 올라갈 거예요. 떨어진 다음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제가 네모박스를 왜 했냐면 아주 이런 데는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인천 전체. 서울에서 멀잖아요. 그다음 남쪽 볼까요? 화성, 오산, 용인의 처인구, 안성, 평택. 요즘 집값 엄청나게 뛰었죠. 이거 조심하세요. 그 다음에 오른쪽도 광주, 양평, 여주, 이천 조심하시고 북쪽도 고양 끝자락이라든가 파주, 양주, 동두천, 포천, 가평, 연천 이 일대 조심하셔야 돼요. 결국은 이 원 밖은 장기적으로 위험하다 이 말이에요. 장기적으로.
이곳들의 특징은 2020년 후반부나 2021년에 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국으로 보자고요. 전국에서 장기적으로 가장 안전한 곳은 A, 빨간색이에요. 여기 서울이에요. B, 지금 여기 동그라미 친 게 B입니다. 이렇게 원, 여기 B. C는 경기도 전체예요. D, 전국이에요. 전국. 즉 가장 좋은 곳은 A, 그 다음 B, C, D. 이게 장기적 얘기입니다. 뭐 이제 하락했다가 올라갔을 때 당연히 서울 중심으로 가장 좋겠죠. 그런데 이제 하락장만 놓고 보면 집값 비싼 순으로 많이 빠지니까 자, A, B, C, D 순으로 더 하락폭이 크겠죠. 그런데 단기보다는 어차피 장기적인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D부터 보겠게요. D는 좀 조심하세요. 비싼 것들 조심하라는 거지 뭐 1억, 2억 이걸 조심하라는 게 아니에요. 막 20억, 30억, 10억 이런 것들 있죠. 다만 여기 부산을 원을 친 게 있어요. 부산은 거의 B, 수도권의 중심지 정도만큼은 여기 해수동 쪽입니다. 남구 이런데 여기는 국제 신도시로서 괜찮은데 대다수 부산도 별로고요. 대구 뭐 이렇게 광역시들 그렇게 인구 부족인데 계속 집값은 너무 올라서 그 다음에 지금 도청 수혜지들이 있는데 여기 이런 데는 뭐 집값 비싸지 않잖아요. 비싸지 않은 것들은 괜찮은데 뒤늦게 뛰면서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다. 예를 들어서 이제 6, 7억, 8억, 막 10억 하는 것들은 위험하겠죠. 자, 이제 대선 이후 집값 폭락과 원인. 그렇다면 왜 대선 이후에 집값이 떨어지느냐? 지금 현재 하락 전환했을 때 그 흐름하고 일치하는데 간단하게 거래량 급감 서울 1천건 전국의 70%가 축소되고 있죠. 지금. 자, 그러니까 거래량이 아주 많이 축소되고 있다는 거예요.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매물이 쌓였습니다. 서울 25% 증가, 급매물도 급증했어요.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시세 하락, 그러다 보니까 시세가 마이너스로 전환됐어요. 수도권 이미 다 서울, 경기, 인천 다 마이너스. 광역시 하락 전환했죠. 그리고 실거래, 실제 하락 거래는 더 심각합니다. 시세는 그나마 후행이기 때문에 시세는 플러스돼 있어도 이미 마이너스 하락 요인인데 실거래 보세요. 실거래는 전체적으로 90% 정도 하락, 즉 10개 중에 9개는 떨어진다. 그것도 얼마큼 떨어졌느냐? 무려 10에서 20% 폭락하고 있어요. 현재 고점 대비. 자, 그 다음에 고점 대비 25% 마이너스 이거 사례도 있죠. 심리 하락 100을 기준으로 현재 60 수준밖에 안 돼요. 매주 하락이 확대되고 있다. 공급은 확대되고 있어요. 지금 누가 막 공급 물량 부족하다고 하는데 믿지 마세요. 그 말. 전국 분양이 급증하면서 이 분양이 계속 지금 너무 많아요. 3기 신도시 제가 얘기했잖아요. 50군데 넘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3기 신도시하고 택지지구가 50군데가 넘어요. 거의 60군데 육박하는 것 같아요. 2기 때보다 훨씬 많아요. 그거 아직 분양 이제 시작입니다. 사전청약이니까. 전국 분양 급증. 얘들이 나중에 입주할 거 아니에요. 청약 경쟁률은 갈수록 또 저조하죠. 미분양도 급증합니다. 수도권은 미계약, 지방은 미분양. 이제 수도권도 미분양이 급증한 날이 곧 돌아올 거예요. 인천부터 지금 스타트를 끊었죠. 대선 후에 급락, 집값 하향 정책을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거품이 너무 심해서. 흐름은 지금 계속 하락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매주마다 지금 확대된다는 게 문제예요. 자, 지금 그나마 이제 상승 요인에서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집값 많이 뛴 거 맞아요. 돈 찍어내고 막 그래서 정부도 소극적으로 대처했어요. 세금도 거대하니까. 코로나가 주범입니다. 집값 폭등에.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외 집값이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뛴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더 뛰었을 뿐이지 미국이든 유럽이든 뭐 중국이든 다 많이 뛰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해외 집값이 상승폭이 확 줄고 있어요. 다. 중국은 마이너스로 전환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새 정부 집값 부양책. 과연 새 정부가 집값을 부양책 쓸까요? 안 쓸 가능성이 높죠. 지금 집값 거품이 얼마나 심한데요. 엄청나게 심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세 가지 가장 강력했던, 즉 문재인 정부 때 이 세 가지 때문에 집값이 뛴 거거든요. 이 상승 요인이 지금 소멸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대출, 규제, 금리 인상, 공급 과잉. 이건 갈수록 심해져요. 결국은 폭락 쪽으로 간다. 자, 이제 각종 자료 보니까 전문가들 이번에 KB조사 결과예요. KDI에서는 전문가들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자, KB 국민은행 조사에서 보면 상승 64, 하락 36, 수도권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나왔죠. 근데 중개업자는 반대로 우리 중개소 사장님들은
37%가 상승, 63%가 하락. 나는 여기 말이 맞다고 봐요. 펜대나 굴리는 이런 사람보다 현장 중개소 사장님들이 더 잘합니다. 자, 그리고 수도권, 비수도권 비슷하게 나오죠. 완전 반대 경향이죠. 중개소는 63%가 하락, 전문가는 64%가 상승. 자, 여기 보시면 왜 그러면 올라가느냐? 공급 물량 부족. 아직도 지금 공급 물량 뭐가 부족하다는지 이해가 안 가요. 대선 후 정책 변화? 기대하지 마세요. 잠깐 세금은 줄어들지 몰라도 여러분들 집값 상승을 시키는 정책은 안 나옵니다. 거품이 이렇게 심한데. 자, 규제 강화, 매물 감소. 무슨 매물이 지금 감소? 저금리? 유동성 저금리는 이미 끝났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상승, 대출 규제, 매매 가격 부담, 금리 인상, 이게 다 맞는 말이에요. 공급 정책, 세금 강화. 자, 이제 아파트 빌라, 이거 여러분들 왜 아파트를 사야 하냐면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2018년 기준 6억짜리가 지금 11억 5천, 이것도 22년에 빠져서 그래요. 12억 7천, 6천까지 갔었어요. 거의 13억 근처까지 좀 빠진 겁니다. 자, 그런데 빌라 보세요. 2억 4천짜리가 3억 5천, 겨우 1억 줬어요. 원래도 쌌지만 얘에 비해서도 덜 뛴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물가 상승 수준으로밖에 못 가요. 그래서 또 팔리지를 않고, 그래서 빌라를 잡는 거 아니에요. 보여드리잖아요. 여기 보시면 소형 신축 아파트가 더 떨어졌다라고 나오잖아요. 영끌족들의 눈물. 자, 여기 보시면 5년 이하 얘가 마이너스 0.06으로 제일 많이 빠졌네요. 그리고 작은 것들 보세요. 40제곱미터, 60제곱미터 이런 것들이 지금 마이너스 0.05, 0.12. 그 전에 2021년에는 제일 많이 뛰었었죠. 이게 이제 주택 매매 가격률 보면, 변동률 보면은 이게 0입니다. 0. 자, 전반적으로 상승할 때가 많아요. 옛날에 노무현 정부 때도 이렇게 많이 뛰었어요. 자, 그런데 그리고 이번에도 많이 뛰었죠. 이게 왜 하는기 때 한번 볼까요? 자, 서울하고 이제 광역시를 비교해 보자고요. 광역시가 빨간색입니다. 이거 까만 게 서울이에요. 자, 비슷하잖아요. 그래프가 비슷했죠, 여기. 물론 서울이 더 쪘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자, 그런데 이번에는 미국발 금융위기, 이건 97년이고 여기 미국발 금융위기 때 그 바로 떨어진 건 별론데, 이제 12, 13년 뭐 꼭 이거 금융위기 때문에 떨어진 건 아닌데 그 후폭풍이죠. 한참 지난 다음에 떨어진 거니까. 자, 보자고요. 먼저 5대 광역시는 오히려 올랐어요. 여기 보세요. 12년에 올랐잖아요, 여기. 그리고 서울 수도권 보세요. 떨어졌어요, 이렇게. 2013년 이렇게. 역현상이 벌어지고 차별화가 벌어졌어요. 이때는 동조했던 게 이때는 달라요. 근데 이게 어떻게 뒤에까지 그려보면 지방은 5대 광역시는 이렇게 올랐다가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많이 빠지냐면 2017년부터 폭락을 해요. 근데 오히려 수도권은 2017년부터 폭등을 해요. 그러다가 언제 다시 또 다 폭등을 하냐? 2020년에 20년하고 21년이 같이 뛰어요, 둘 다. 그래서 같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여러분들 한번 물어볼게요. 수도권하고 지방하고 누가 먼저 떨어질까요? 수도권이 더 먼저 빠질 겁니다. 왜? 수도권은 자, 2013년부터 쭉 꾸준히 올라가지고 지금까지 뛰었거든요. 근데 지방은 먼저 뛰기는 했지만 떨어졌다가, 즉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올라왔어요. 거의 2020년 돼가지고. 그래서 지방은 조금 더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염두하세요. 서울 아파트 5개월 만에 폭락 중. 이거 보자고요. 진짜로 이 거래건도 다 나오죠. 2021년 9월달 11억 2,226만 원이 2022년 1월달 8억 8,200. 즉 거래된 아파트 평균 가격이 급락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 94년부터 2005년까지 봤더니 무려 412만 원이었던 도쿄, 자, 히치오지시 뉴타운, 도쿄에 있는 뉴타운 집값 거의 3배 떨어졌죠? 근데 여기 보세요. 도쿄가 이랬는데 우리나라 집값 올라간 거 보세요. 지금 이걸 닮아가고 있잖아요.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집값이 지금 이렇게 집들이 막 추락하는 화살표가 보여지네요. 자, 부동산 하락폭이 빨라서 수도권의 경우 이미 최고가 대비 20% 하락한 매물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제 기회가 오고 있으므로 무주택자는 싼 가격에 내 집 마련을, 유주택자는 더 좋은 곳으로 갈아타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